안녕하세요. 코에인형 대표원장 손원상입니다. 바야흐로 슬슬 비염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계절, 보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못지않은 봄의 불청객, 비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비염의 경우 수술하면 재발을 하니까 수술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오늘은 바로 비염 수술과 관련된 오해와 지긋지긋한 비염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염이란 말 그대로 코 안에 염증이 생겨서 커져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비염의 종류로는 크게 알레르기성 비염과 알레르기가 아닌 비염으로 나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맑은 콧물과 코막힘, 기침, 가래, 그리고 코나 눈의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경우 대부분은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지만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비염은 만성적인 비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내내 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코와 가래 등이 목 뒤로 넘어가는 호비르 증상, 그리고 한쪽으로 누웠을 때 한쪽 코가 뚫리고 또 아래쪽 코가 막히는 교대성 코막힘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비염은 수면을 방해하면서 컨디션을 망치거나 또한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비염 수술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비염 수술을 하게 되면 재발을 한다는 오해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염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발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비염 수술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많은 분이 비염 수술은 코 안에 있는 염증이 생긴 점막을 고주파 또는 레이저 등을 통해서 볼륨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염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의 수술입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사실 코에만 국한된 질환이 아니고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비염 수술만 가지고는 재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코가 휘어져 있어 만성적인 코막힘이 유발되는 경우, 또 코 내부 상단에 있는 비밸브가 좁아지면서 코막힘이 나타나고 콧속을 덮고 있는 점막에 염증이 나타난 비후성 비염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 또한 코막힘과 동시에 코의 미용적인 부분도 개선하고 싶은 경우처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수술이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코 안의 염증 외에도 기능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을 때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또 물론 비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경우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등 이런 알레르기 항원 물질로부터 코 안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평소 생활하는 공간의 환기 역시 잘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비염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종류의 비염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1차적인 비염 수술만 할 것인지 아니면 비중격이나 비밸브 또한 기능적 코성형을 같이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정확한 치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염 수술과 동시에 코의 높이나 모양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성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신다면 저희 코에인형과 같이 기능 코성형이 가능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코막힘으로 비염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코를 치료하는 경험이 있는 코에인형에서 코의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함께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 끗 차이의 품격을 보여주는 광주 코에인형의 대표원장 손원상이었습니다.